윤 대표님, 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하다하다 네. 자기 굽떨어진 구두를 공개하면서 그 비서실이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뭐 지시를 안 했으면 공개를 하겠습니까? 절박함이 오롯이 녹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떨어진 구두 밑장.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밑창이라는 게. 물론 열심히 다니시는 거 그거야 뭐 지금 선거 때니까 아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더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저 구두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구두 밑창이 다는 게 아니고 그럼요. 뭐 공업용 본드 붙이는데 여가 떨어진 거예요. 이건 구두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렇죠. 생각이 저는 모처럼 AS 들어요. 받는 문제지. 옛날에 정주영 회장 돌아가신 다음에 구두가 공개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굽이 다 달았어요. 그게 진짜 싫은 거지. 이거는 굽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고 그 본드가 지금 제대로 안 붙었던 밑창하고만 고개 떨어진 거예요. 저거는 간단해요. 가서 그냥 본드 붙이면 끝나는 건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그냥 본드 붙이면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뻥이죠. 아니 굽은 멀쩡하잖아요. 물론 뭐 이재명이가 뭐 싼 거 신었겠습니까? 고급 신었을 텐데 저거 자체도 저는 뻥이고 과장이고 어떻게 보면은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거다. 이렇게 열심히 뛴다? 저는 그거 아니고 신발을 뭐 너무 험하게 신었건 아니면 본드가 좀 붙인 게 약한 거지. 그걸 뭐 발로 뛰어서 저렇다. 저거는 웃기는 얘기죠. 저는 쇼라고 봅니다. 아니 그리고 이런 구두쇼 어떻게 보면은 좀 빈곤 코스프레 비슷한 것들을 여러 사람들이 했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선거철에 그렇게 뛰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게 뭐 처음 일도 아니고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구두 코스프레를 했어요. 저 좌파들은 하여튼 저런데 감성이 호소하는 게 거짓말로. 박원순 전 시장도 했어요. 근데 그 옛날에 봐요. 뭐 좌파들 그 누구지요? 그 청와대 정책실장한 뭐 무슨 김상조 그 헝가방 또 들고 탁 하면서 문재인하고 그 사진까지 찍어갖고 또 홍보까지 했습니다. 언론에다 대대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봐요. 일부러 뭐 시외버스 타고 춘천에서 서울로 오고 온갖 쇼. 좌파들은 속보이는 쇼를 하고 우파들은 조금 안타까운 게 쇼도 못해요. 쇼도 못해.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쇼도 못해. 지금 저기 이번에 지원 연설하는 거 보면은 김부겸이니 그 뭐야 저쪽 임종석이니 다 쇼하잖아요. 이재명 감옥 가면 자기도 하나 하려고 쇼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파들은 유승민이 지원 연설인데 이게 지원인지 시어머니 말리는 시어머니가 더 밉다고 오히려 거기서 더 조져대고 있어요. 국힘을. 참 우파들은 쇼에 약하고 좌파들은 쇼에 능수능란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김남국이가 또 전에는 구멍난 운동화 가지고 코스프레를 했지 않습니까? 가난 코스프레, 빈곤 코스프레를. 그런데 이번에 그 재산 등록한 거 보니까 지난해 15억 3천인데 30억 6천 1년 만에 15억이 늘어버렸어요. 15억이. 코인만도 그때 다 팔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안 팔았죠. 78총에 15억 뭐 6천인가 5천인가 그렇게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위선과 내로남불의 아주 그냥 아이콘들이 그냥 줄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구두 좀 떨어졌다 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런 게 감성팔이 아닙니까? 심팠죠. 그게 먹힐까요? 그것도 뭐 좌파들한테는 또 먹히겠죠. 이재명 대표는 또 주말에도 유세를 하면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몸을 바짝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읍소를 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희들이 잘못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민심을 전하지 못했다. 이런 것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당이 참패한다든지 또 읍소하는 거 이런 것은 엄살에 불과하다. 악의 눈물에 속지 말라.
읍소 작전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또 비난하고 나섰네요. 이재명 하는 게 다 적반하장의 침소봉대 또 허언 네. 예? 공상허언증 예. 그러니까 선거가 아니라 모략하고 뒤집고 뭐 역으로 공격하고 비겁하게 막말하고 이런 선거를 하고 있죠. 역대 아마 대권 후보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저열한 수준의 선거 운동을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일요일에도 네. 그 계양에 있는 네. 교회에 네. 같이 예배를 보러 갔어요. 부활절이니까. 네. 근데 그 옆에 원희룡 후보가 네. 있는 것 같은데 네. 눈길 한 번 안 주대요. 그 텔레비 보니까. 그리고 나갈 때만 그냥 의례적으로 악수 한 번 하고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참 사람들이 그렇게 정이 없나요? 네, 모질지요. 저 의례적으로라도 좀 반갑게 좀 악수라도 좀 하고 어떻게 보면 다 국민한테 봉사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네, 그런데 억지로 또 개항을까지 가서 또 출마하면서 저런 모습 보이는 게 국민들한테 참 한심하죠. 네. 마침 또 본인이 유세하는데 원희룡 그 유세차가 지나갔던 모양. 네. 그걸 가지고도 또 저렇게 저질이라고 내 유세를 방해하기 위해서 지나가고 있다. 꼭 그 방해하려고 그 얼마나 방해가 되겠습니까? 그 그렇죠. 1초 지나가는데. 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 예. 거니까. 그걸 가지고 또 그냥 험구를 했더라고요. 야, 참 그렇게까지 꼭 해야 하나요? 더군다나 당 대표가 되신 분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수준 미달이죠. 예. 네. 어쨌든 원희룡 예. 후보가 열심히 뛰어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바짝 네. 이 오차 범위 내까지 추격했다는 조사도 나오고 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꽤 차이가 있다는 조사도 나옵니다만은 마지막까지 화이팅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원희룡이나 나경원 의원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열세 지역에서 상당히 선전하고 있잖아요. 예. 이 총선은 대선하고 다릅니다. 그 254명 지역구에서 후보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 다른 국민의힘 후보들은 조금 덜 뛰는 거 아닌가. 우리 제가 절박감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한강벨트 이런 쪽에서 제 아는 사람들 많이 보면은 국힘 후보자들은 얼굴들을 별로 볼 수가 없대요. 저도 안 어제 보인대요. 일요일에 그쪽 지역에 네. 산책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쭉 한 바퀴 돌아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보다 오히려 몸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 원희룡 얼마나 열심히 뛰어요. 이천수하고. 네. 그러니까 그 개항을 같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역에서 원희룡 선전하고 있잖아요. 나경원 봐요. 그렇게 동작을 해서 물론 뭐 여러 번 죽기 살기로 뛰고 있잖아요. 여러 번 하긴 하고 몇 번 떨어지기도 했지만 죽기 살기로 뛰니까 보여주잖아요. 다른 의원들 한강벨트나 이 서울 수도권 경합 지역에서 그만큼 좀 몸을 바쳐서 하는 건지 안 되면 뭐 딴 거 하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아닌 건지 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뭐 며칠 안 남았지만 좀 예. 죽을 힘을 다해서 좀 뛰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파이팅 해야 합니다. 네. 윤 대표님, 네.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조국 혁신당의 비례 1번 박은정 네. 전 검사 아닙니까? 광주지검 부장검사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 이종근 예. 전 대검 형사부장 그리고 서부지검장인가를 예. 했죠. 네. 이 사람이 변호사 개업을 해갖고 10개월 만에 41억의 돈을 벌었다는 걸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분노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민들 가슴에다 대못을 웬만한 다 예. 열심히 사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평생 뭐 벌은 것이 아니라 생각도 못할 돈을 10개월 만에 버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상실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낍니까? 말만 해주고 예. 전화 뭐 몇 통 해주고 그렇게 41억 버는 거예요. 그리고 이종근 이 변호사는 정말 어떻게 보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문재인 때 검찰에서 가상화폐 대책 TF 실무 총괄을 했어요. 그 총괄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했던 그 당시 일들을 다 알면서 변호한다고 한 거예요. 다단계 그렇죠. 다단계. 사기 피해 그렇죠. 예. 그래서 가상화폐 피해. 예, 홈스템 코리아 여기 22억 수임했잖아요. 그리고 또 V글로벌 코인 사기. 이 주범은 2조 8천억 코인 사기를 쳤거든요. 네. 피해자가
10만 명 가깝대요. 그리고 피해액이 1조 1,900억. 뭐 이런 정도 지금 피해가 나온 것만 그렇다는데 여기 주범이 광모 씨인데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나왔대요. 보석으로. 이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했으면 나왔겠어요? 못 나오죠. 예. 아마 이 사람이 정관예우를 받아가지고 네. 그 담당 검사한테 네. 야 이거 좀 잘 좀 봐줘 하니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맨입에 그렇게 봐줬겠어요? 추측하는 게 맨입에 합리적이죠. 봐줬겠어요? 예. 예. 저는 이거 저 이종근만 그러니까 수사하는 게 검사들은 아니라, 다 예. 재산이 많더라고요. 예. 검사 담당 검사들까지 담당 검사 뭐 오해나 억측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담당 검사까지 좀 조사 좀 좋겠어요. 박은정이. 정말 청렴한지 이게 다단계 피해자들이 그 뭐 수익을 뭐 몇천 프로 준다 뭐 이래가지고 다 눈물 젖은 쌈짓돈들이거든요. 예. 할머니들 돈, 할아버지 돈 다 노후 대책용 이런 돈을 하나둘 갈취해가지고 몇 조씩 챙긴 놈들이에요. 이런 놈들을 잘 아는 그 검사했을 때 그걸 담당했던 사람이 나와서 그거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떳떳한 변호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너든 물론 뭐 사형수도 변호사가 있고 다 변호는 뭐 인간인 이상 죄진 사람은 피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 변호를 받아야 되지만 변호도 할 사람이 있고 안 할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저런 식으로 그 무리한 변호를 해서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들의 피눈물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박은정이는 더 예. 정말 한심한 얘기를 한 게 예. 고를 지르는 얘기죠. 예. 아니 정관예우를 받았으면 검사장급이면은 1억씩을 받으니까 160억은 벌어야 정관예우지 41억 가지고 무슨 정관예우냐는데 지금 나타난 게 41억이지 그렇죠. 지금 150건을 그러니까 60건을 160건이요. 예. 수임을 했어. 그 돈이 얼마인지를 알 길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다 처박아 놨는지. 다만 이것은 수사를 하다 보니까 20억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어디로 갔느냐 변호사비 주었습니다 해서 지금 나온 액수가 이 정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박은정 비례 1번 조국혁신당에 이 사람이 저는 당연히 광주지검으로 발령이 나고 거기 가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저는 다 출근해 갖고 근무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발령 나고 단 하루도 안 갔다고 그러네요. 거부를 한 거 아닙니까? 나 발령 그거 못 받아들여. 202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19개월간 처음에는 연간내고 그다음에는 20일간 연간을 몸 아프다고 뭐 병가 내고 그다음에는 또 질병이라고 휴직하고 그 19개월 동안 한 번도 안 가고 월급만 1억 이상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뻔뻔한 공직사회가 거죠. 썩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조국 비례당, 조국 혁신당은 다 꼭 조국 같은 친구들만 있는 거예요. 조국 같은, 조국 같은, 뻔뻔하잖아요. 조국도 끝까지 퇴직금 챙기고, 뭐 출판 콘서트에서 또 챙기고, 마누라 감옥 있을 때 또 영치금 챙기고, 맨날 챙기잖아요. 오히려 조국은 감옥 재판 받으면서 오히려 재산이 더 사실 웬만한 사람은 재판하면은 패가망신 당하거든요. 지금 조국 재판 있죠. 정경심 재판 있죠. 조민도 재판 있잖아요. 웬만한 사람은 패가망신해요. 부도나요. 신용불량 되는데 오히려 재산이 늘잖아요. 지금. 그 웅동학원인가 있잖아요. 그것도 사회에 환원한다더니 그 어머니가 그대로 이사장이고 그대로 지금 갖고 있고 캠코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60억인가 물려 있잖아요. 캠코가 거기에 웅동학원에. 그럼 돈을 갚아야지. 조국 재산이 꽤 많더라고요. 이번에 신고한 거 보니까. 그런데 조국은 이것에 대해서 그만두려면은 박은정이가 그만둘 게 아니라 윤석열이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참, 이 정말 조국이가 그 이전에도 안대희 전 대법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2014년에 총리 후보로 물망에 올랐다가 그렇죠. 낙마했죠. 그때 15억인가? 이종근에 비하면은 세 발이 피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낙마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깔끔하게 했다. 낙마 잘했다.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조국은 워낙 범죄자들이 모이고 본인이 뻔뻔하니까 이런 박은정 이런 국민들이 분노하는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범죄 집단 당이에요. 범죄 신당으로 바꿔야죠. 범죄 신당.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정말 부안해동하지 말고 조국 신당이 이런 당을 어떻게 찍어줍니까? 그런데 지금 네. 비례대표에서 네. 국민의 미래를 거의 추구하고 네. 더불어민주연합은 진적 따돌렸고요. 그렇죠. 이게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가를 우리 후손들이 치르겠죠. 후손들이 정말 피눈물 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수준이. 비윤 비명들은 전부 조국만 지금 지지하고 있어요.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다. 그 사람은 조국한테 지금 몰려가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참 한심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운명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은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요새. 예. 예. 사실은 이 박은정 예. 이 사람은 그렇게 1년 뭐 얼마요? 9개월간을 한 번도 출근하고 돈 받았다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검사 때 4번을 자천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한 하루도 출근 늦었다든가 뭐 그런 거 없이 철저히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근대 감찰이라는 것을 계속 했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늦게 나왔는지 일찍 나갔는지 또 뭐 근무를 제대로 안 오고 있는지 이거 감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추미애가 그거 뭐 독하게 들복 같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국은 정말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이 사람도 똑같이 얘기했네. 국민이 힘이 참패한다는 얘기는 엄살에 불과하고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된 지 2년 됐지만 정권이 있었습니까? 국회는 다 민주당 정권이 정권 심판할 것도 없어요. 민주당 정권인데 뭐 심판할 게 있어요. 사법부는 김명수가 또 다 말아먹었잖아요. 문재인이가 임명한 거. 그래서 이제 행정부인데 행정부도 공기업들 다 지금도 문재인 알박기 한 사람들 다 지금 CEO 하고 있어요. 이번 선거에서 그 나머지 권력을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네.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박은정 스스로 물러나는 게 옳고 또 조국도 어떻게 이런 사람을 비례 1번을 시킵니까?